최근 미국 시장은 여러분에게 거대한 거짓말을 두 개나 던졌습니다. 계좌에 QQQ를 담은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셨을 것이고, 변동성의 한가운데 서 있는 QLD나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은 최근 장중에 심장이 두 번이나 철렁 내려앉았다가 결국 짜릿한 환호를 내지르셨을 겁니다. 화면만 보면 나스닥은 또다시 신고가 부근에서 마감한 아주 평온하고 별일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끔찍한 학살을 가려버린 두꺼운 가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면을 무참히 찢어버리고 시장의 진짜 민낯을 마주할 것입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가 0.6% 올랐다는 것은 보통 시장 전체가 붉게 달아오르며 상승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S&P 500개의 종목 중에서 오른 것은 215개에 불과했고 떨어진 것은 293개였습니다. 시장에 상장된 대부분의 평범한 주식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는 뜻입니다. 오르는 종목이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절망적인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수는 멱살이 잡힌 채 위로 끌려 올라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의 중심에는 시가총액 5조 달러가 넘는 거대한 괴물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하나가 하루 만에 6% 넘게 폭등하면서 나머지 수백 개 종목이 만들어낸 거대한 하락의 늪을 통째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QQQ를 묵묵히 모아가는 분들은 지수 상승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며 이 괴물의 힘에 감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3배의 레버리지를 감당하는 TQQQ 투자자들의 밤은 그야말로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심리전이었습니다. 프리마켓부터 마이너스로 출발한 TQQQ는 정규장이 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중 최저점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호가창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이라도 팔고 도망쳐야 한다는 공포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버티는 자에게만 가혹한 보상을 내어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돈과 관심이 특정 섹터로 미친 듯이 쏠리기 시작했고, TQQQ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무려 4% 가까이 되돌리며 폭발적으로 솟구쳤습니다. 오르고 내릴 때 똑같이 3배로 움직이는 그 지독한 변동성을 뚝심있게 견뎌낸 자들만이 최근에 달콤한 수익을 계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투자 철학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TQQQ의 심장 떨리는 변동성이 여러분의 일상을 파괴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든다면 2배 레버리지인 QLD가 가장 완벽한 타협점이 될 수 있습니다. QQQ의 묵직한 안정감과 TQQQ의 폭발적인 수익률, 그 사이에서 황금 비율을 찾아낸 것이 바로 QLD입니다. 평범한 종목들이 무너져 내려도 엔비디아 같은 소수의 거인들이 지수를 방어해주는 이 극단적인 쏠림의 시대에는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QQQ 생태계 전체에 돈을 묻어두고 QLD나 TQQQ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계급을 가장 빠르게 뛰어넘는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왜 평범한 주식들은 죽어가는데 돈은 엔비디아와 특정한 한 구역으로만 미친 듯이 쏠렸는지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겠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 최근 미국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말 그대로 용암처럼 폭발했습니다. 데이터독이 12% 넘게 날아올랐고 지스케일러, 케이던스, 세일즈포스, 오라클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들이 시장 전체가 붉게 물든 날에 오직 자신들만 새파랗게 타올랐습니다. 저희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큰 혼란을 느끼실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거대한 공포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좌석값을 잃고 파멸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죽인다는 그 서늘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 컴퓨텍스 무대에 오른 젠슨 황의 단 한 문장이 이 모든 판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늘어나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백만 개의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생겨나면 그 무수히 많은 에이전트들을 감시하고 보안을 걸고 통제해야 할 엄청난 수요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 일은 결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맡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잡아먹는 칼날이 아니라 오히려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에게 평생 먹고 살 거대한 밥상을 차려준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시장을 강타하자 며칠 전의 공포가 얼마나 과장된 것이었는지 뒤늦게 알아챈 거대한 자본들이 사납고 포악하게 매수 버튼을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자본의 거대한 대이동입니다. 돈이 어딘가에서 거칠게 빠져나와 소프트웨어와 엔비디아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빠져나왔을까요?
시장의 잔인한 속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인공지능 테마의 최전선에서 찬사를 받던 메타와 아마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천문학적인 달러를 불태우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시장은 냉혹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도대체 언제 얼마의 이익을 가져올 것인지 증명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결국 최근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돈을 버는 자는 막대한 현금을 태워가며 인프라를 짓는 자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세상에 퍼질 때마다 길목에 서서 통행료를 쓸어 담는 자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곡괭이와 삽을 파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오랜 진리가 다시 증명된 셈입니다. 이 로테이션의 가장 비참한 희생양은 유틸리티 즉 전력 업종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인공지능은 전기를 먹는 괴물이라며 전력회사가 최고의 수혜주라고 열광하던 시장이 최근에는 31개의 전력 종목 중 30개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대장주였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7% 넘게 폭락하며 무너졌습니다. 같은 인공지능이라는 이름표를 달고도 이제는 전기를 파는 쪽이 철저하게 버림받고 코드를 파는 소프트웨어 쪽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반도체 칩업종 안에서도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영국의 칩 설계 회사 ARM은 15% 넘게 폭등하며 주식시장의 백미를 장식했습니다. 직접 칩을 만들지 않고 설계도를 빌려주고 로열티만 받는 이 회사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인공지능 PC용 칩의 심장으로 ARM의 구조를 선택했다는 소식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인공지능 PC라는 거대한 신대륙이 열리고 그 모든 바탕에 자신들의 설계도가 깔린다는 것은 팔릴 때마다 돈이 쏟아지는 마법의 우물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통신칩의 제왕이었던 퀄컴은 8% 넘게 폭락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애플이 이제 퀄컴의 칩을 버리고 스스로 통신칩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자 연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 날아갈 것이라는 공포가 주가를 짓눌렀습니다. 이 치열하고 잔인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페덱스가 17% 넘게 폭락했다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면에 찍힌 숫자가 만들어낸 완벽한 착시이자 두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페덱스는 화물 운송 사업부를 떼어내어 독립된 회사로 상장시켰을 뿐입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운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주면서 본체의 덩치가 줄어든 것일 뿐 회사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17%라는 새빨간 숫자는 연기처럼 사라진 가치가 아니라 옆 주머니로 옮겨간 가치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숫자로 개미들의 눈을 가리고 심리를 흔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도는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고점에 대한 공포일 것입니다. 최근 지수가 오르는데도 공포지수인 빅스가 함께 올랐습니다. 이는 누군가 시장의 상승을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락을 대비해 조용히 보험을 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7개의 거인이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이 기형적인 쏠림은 강력한 엔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엔진이 식어버리는 순간 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양날의 검입니다. 일부 주도주의 밸류에이션은 이미 상식의 선을 넘어섰습니다. 폭등한 ARM은 회사가 1년에 버는 돈의 380년치를 미리 당겨와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QQQ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RSI 지수는 이미 78을 넘기며 단기 과열권에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들고 있는 QLD나 TQQQ를 모두 팔아버리고 현금을 쥔 채 시장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 것입니다. 고점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감정에 휘둘려 매도 버튼을 누르면 결국 시장의 들러리로 남게 됩니다. 강한 상승장에서는 과열이라는 이름표를 달고도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한참을 더 질주합니다. 어설프게 고점을 예측하고 스스로 하차해버린 사람들은 당장 내일 지수가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갈 때 후회와 탄식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될 것입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극도의 고통을 견뎌낸 자만이 불을 거머쥐는 잔인한 게임입니다. 지금 QQQ나 QLD 혹은 가장 거친 야생마 같은 TQQQ를 계좌에 쥐고 계신 분들은 이미 2달 전 계좌가 무참히 녹아내리던 그 끔찍한 휩소의 시간을 견뎌낸 분들입니다. 남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흔들리지 않고 풀매수를 결정했던 강인한 심장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감정적인 매를 미리 다 맞아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때가 아니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인내의 열매를 탐스럽게 수확해야 할 보유자의 온전한 영역입니다. 우리의 실험 계좌는 지금 투입된 시드가 60% 이상 불어난 채로 묵묵히 시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꺾을 만한 치명적인 신호는
아직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RSI가 78을 넘었다고 해서 지표가 과열되었다고 해서 미리 짐을 싸서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정해둔 명확한 선을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감정을 철저하게 차단하십시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저 하나의 데이터로 지켜보며 기계처럼 들고 가야 합니다. 1만 달러를 16억으로 만드는 기적적인 수익은 천재적인 예측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할 정도로 우직하게 원칙을 지키며 공포와 탐욕을 통제하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수의 상승이라는 한 줄짜리 거짓말에 속아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자본의 자리바꿈을 읽어내고 누가 묵묵히 진짜 돈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 맥락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QLD와 TQQQ라는 강력한 무기를 굳게 쥐고 자본주의의 거대한 파도 위에 당당히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